자, 안녕하십니까. 넘버원 재테크 채널 투자캐스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부동산 투자 선실행하고 후 해결하라. 자, 1편에서는 여러 책의 선행의 중요, 실행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에 집중하셨다면 2편에서는 실전편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말 궁금해하시는 그 스토리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자, 제 주변에는 부동산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 후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한 채를 월세를 받고 있죠. 저에게 자문을 받아 매입하게 되었는데 성장 속도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한 채 매입이 일주일 채도 지나지 않았는데 다른 급매물을 쏘붙이고 있죠. 그 후배는 물어보고 공부하고 분석해서 매입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정말 초보라면 당연히 물어봐야 될 질문들. 첫 번째, 관리 예치금도 매매한 사람이 안아야 되는가? 두 번째, 법무부 할인 방법은 없는가? 세 번째, 매가 조정 방법에 대해서 등등 여러 질문들을 해 나가면서 직관적 경험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그의 목표 채수는 6채나 6채나 되네요. 정말 그 목표를 달성하는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건의 물건은 처음 협상부터 마무리 등기까지를 치면서 전 과정을 몸소 배웠고 이를 복기를 하며 또 다른 급매 물건을 쇼보고 있죠. 사실 부동산 투자 한 건만 다뤄보면 다른 물건 역시 그 과정과 다르지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렇게 그 후배는 투자 초입을 지나 진정한 부동산 투자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한 물건에 대해 질문을 했군요. 그 질문은 급매가 올라온 게 있는데 까칠한 중개인이 올린 물건이라 연락하기가 쉽지가 않다 라고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저는 답해줬습니다. 그 부동산에서 올려놔도 굳이 그 중개인을 통해 연락할 필요는 없다. 공인중개사 물건을 공동 사이트로 올려놓고 운영하기 때문에 다른 부동산을 통해 알아봐 달라고 해서 공동중개가 가능하다. 즉 친한 공인중개사에게 물건 의뢰를 하면 된다라고 말해줬는데 업무 끝나고 바로 연락하면 되겠다라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일단 저질러 놓고 하나둘 풀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준비되셨다면 그냥 저질러 보세요. 이는 시험 기간의 공부 집중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또는 곧 대학교 때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 기간을 떠올려 보실까요? 어떻게 공부를 하셨습니까? 사실 공부 집중도는 시험 치는 날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높아지지 않으시던가요? 신기하게도 시험 기간에 공부를 하면 훨씬 머릿속에 잘 남습니다. 평소라면 긴장도 잘 안 되고 공부도 하고 싶지 않죠. 그래서 자격증 시험이든 어학 시험이든 시험 접수 후에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부동산 투자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 저지르면 다 해결이 됩니다. 계약하면 매매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풀린다는 것이죠. 그 대신 이 부동산 투자 선실행하고 후 해결하라의 실제 거래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필수 조건, 잔금 기간을 최대한 길게 뽑는다. 최소 3개월입니다. 통상적으로 볼 때 계약 후 잔금까지 3개월로 잡습니다. 3개월간 아래의 과정을 거치죠. 첫 번째 계약을 하고요. 두 번째 대출을 실행 또는 잔금을 계획을 합니다. 두 번째, 같은 두 번째 항목이 3개가 있는데요. 수리 업체를 알아보고요. 도배장판, 리모델링 등을 하는 거죠. 똑같은 두 번째, 전세 또는 월세자를 구합니다. 계약 단계를 끝나고 난 다음에 2단계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3단계에는 셀프 등기 또는 법무사 선택 및 컨택을 하고요. 세 번째 단계에서 잔금 납부 및 등기 이전 그리고 완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총 3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이 과정들은 가지수만 많을 뿐이지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일단 저질러 놓으면 3개월 동안 충분히 해결할 수 있죠. 그리고 1단계부터 3단계 과정 중 가장 크게 고려하는 것은 세입자 구하는 문제죠. 세입자 전세금으로 매매를 치실 분이라고 하면 3개월 내에 구해줘야 등기를 완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외 나머지는 전부 공인중개사의 도움으로 풀 수가 있죠. 하지만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를 한다면 세입자를 구하는 문제는 공인중개사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사항만 제대로 체크하신다면 문제가 없겠죠. 첫 번째, 주변 수급사항입니다. 일단 이 역시 주변 수급사항을 보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럼 이 문제를 반해결하고 가죠. 3개월 내로 구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빈집이 넘쳐가는데 들어가지 않을 것이니까요. 두 번째, 가격 조건입니다. 보통 집을 내놓을 때 맨 처음엔 주변의 평균가에 내놓습니다. 그러다 집을 내놨는데 소식이 없다.
잔금기간이 도래하면 할수록 가격은 내려가죠. 또한 수리를 다른 집보다 더해서 같은 가격을 내놓는 방법과 수리를 안 하고 다른 집보다 더 싸게 내놓는 방법이 있겠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상대적인 가격 차이는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같은 물건이라면 싼 가격에 수령하게 됩니다. 문제는 결국 풀리죠. 세 번째, 최상의 해결책입니다. 자, 앞에서 보셨던 1, 2번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입자를 안고 사는 것이죠. 앞서 보셨던 세 단계 중 세입자 구하기가 가장 고난이도로 누구도 예측하기 힘들다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를 끼고 매입하는 것은 이 코스를 그냥 프리패스로 통과하는 것이죠. 이는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내기 위해 매표원을 기다리는 것과 하이패스로 그냥 무시하고 통과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무시를 한다는 표현은 아니고요. 그냥 통과를 하는 거죠. 그만큼 시간과 비용 모두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모든 단계를 정말 자신의 계획대로 진행하실 수가 있죠. 모든 것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보통 부동산 거래가 실거래 위주이기 때문에 심지어 이런 세입자를 안고 사는 투자 물건은 첫 번째, 다른 일반 물건에 비해 싸게까지 합니다. 두 번째, 또한 잔금 기간에 다가옴에 따라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노심초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세입자를 구하고 지불해야 될 공인중개사 비용도 그치고요. 네 번째, 내부 꾸밈 수리 비용도 아낄 수가 있죠. 그러니 어떤가요? 투자자라면 이런 물건을 찾으셔야죠. 저 역시 마찬가지로 3년 전부터 이런 물건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일반 매물만 집중을 했죠.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하게 물건을 사고 세입자를 구하고 이 단계를 당연하게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매매부터 세입자 구하기 등 전 과정에 대해 수수료를 다 지불했습니다. 그 세입자를 구하는 기간 동안에 찾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았죠. 초보 단계였기 때문에 더더욱도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일반적인 물건보다 다른 물건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것은 월세 또는 전세를 끼고 있는 물건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이 상대적으로 다른 물건보다 더 저렴했죠. 사실 이 월세 또는 전세를 낀 물건은 시기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낀 물건이 투자자가 많이 유입되는 시기에는 비싸집니다. 왜냐하면 투자자 입장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물건이 좋다라는 부분에 대한 인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물건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자가 몰리지 않는 시기라면 어떤가요? 일반 매물보다 더 싸게 나오죠. 투자가 없다라는 것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구매를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전세를 끼고 있다든 월세가 끼고 있다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빈 집, 앞으로 계약이 만료가 돼서 나가야 될 그런 집에 집중하기 때문이죠. 그런 집이 가격이 높아집니다. 저는 3년 전 급매물 물건으로 월세 또는 전세 낀 물건을 투자해 보았죠. 이게 웬걸 너무나 좋습니다. 이제껏 받아왔던 스트레스가 반의 반으로 줄어들었죠. 이 재미를 보고 난 이후에는 무조건 월세 또는 전세를 끼고 사고 있습니다. 엄청난 비용 절감과 시간 및 스트레스까지 줄여주니 우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 마다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요. 부동산 투자 선실행하고 후 해결하라. 자, 1편에서는 이론과 2편에서 실전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요. 자, 첫 번째 이론에서는 실패의 인식의 차이에 따라서 인생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인생뿐 아니라 투자도 마찬가지죠. 실패를 나쁘게만 해석을 하면 행동하지 못합니다. 실패를 좋게 해석해야 계속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죠. 일단 실패를 인식 구조 자체를 바꾸셔야지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행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실행하지 못할 수가 있는 것이 실패에 대한 인식의 차이입니다. 경험이 없어도 투자할 수 있지만 실패를 나쁘게 인식하면 투자할 수 없습니다. 실패에 대한 인식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두 번째 실전편에서는 경험이 없이 투자하는 후배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책 한 권 읽지 않고 올해의 목표 6채를 잡아 놓았고요. 벌써 한 채를 월세를 받고 있고 한 채는 쇼부를 치고 있습니다. 선실의 후 해결의 정형적인 사례죠. 또한 통상 계약 후 잔금까지 3개월간 무조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강조드렸고요. 실제 거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러면서 추천드렸습니다.
낀 물건 하이패스죠. 그냥 통과를 합니다. 기다릴 필요가 없죠. 정말 투자를 즐기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이런 낀 물건에 집중을 해서 투자를 해 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의 주제 재테크톡 부동산 투자 선실행하고 후 해결하라 실전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